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살다 이혼하고 지금은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33살 여성입니다. 이혼은 올 봄에 했고요. 그런데 왜 이혼했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상대 배우자가 뭐라도 확실한 잘못을 하면 모르겠는데 애매한 단점들만 발견되다면 그걸로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바람을 피우거나 경제력이 없다거나 노름 같은 걸 한다면 오히려 더 볼 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일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시가 시집살이를 막아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도 또 막상 뭐 하나 제대로 중간 역할하는 건 없다면 참 난감할 겁니다. 이 결혼을 계속 지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일단 남편은 같은 대학교 동창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학과가 같다 보니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알았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학교 졸업하고 우연히 친구들 모임에서 다시 만나 연인이 된 케이스죠.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꽤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대학교 간판은 좀 별로였지만 그 외에 스펙 쌓는 데는 최선을 다했어요. 토익이나 토플 점수도 최상급으로 획득해 놓은 상태고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했었죠. 그래서 내실이 탄탄하다고 정평이 자자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알바만 하고 살았지 자격증은커녕 그 흔한 토익 공부할 시간도 없어 겨우 700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니 졸업하고 취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런 이유로 저희가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은 주로 직장인이었던 제가 부담을 했네요. 그때만 해도 한창 남편에게 푹 빠져 있던 터라 불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내던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거라고 아빠에게 배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록 제가 훨씬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앞일은 모르는 거라 생각하고 남편을 무시하거나 깔보지도 않았어요. 남친이었을 때의 제 남편은 언제나 다정하고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이었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던 남편은 다행히도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연애하며 살다가 어느 화창한 봄날에 남편의 청혼을 받고 저희는 결혼해 골인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홀어머니와 여동생 1명, 이렇게 2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진작 시집을 갔고 시어머니는 자가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몇 해 전 고인이 되신 시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연금과 보험금, 거기다 남편과 시누이가 매달 드리는 용돈까지 크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게 살고 계셨어요. 물론 남편이 청혼할 때 시어머니 용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드리던 게 있으니 한 달에 50만 원씩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오케이 했어요. 사실 민감할 수도 있는 시가 용돈 문제에 제가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던 건 재벌이가 제법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믿는 구석이 있어서예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거든요. 경기도의 대형 물류창고와 연계해서 주로 유럽에서 물건들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서울에 본사가 있고 경기도, 용인 쪽에 또 회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부잣집 딸이에요. 거기다 외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그리고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용돈 50만 원 드려야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크게 문제로 인식을 못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아빠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콩고물만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 아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최후의 보험으로 남겨놓고 아직은 제 능력으로 모든 걸 이뤄내고 싶거든요. 시어머니 용돈 문제가 해결되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네요. 집은 제가 해갔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20평대 초반 아파트였는데 살림은 거진 구비되어 있어서 딱히 혼수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많이 부족했지만 남편과 제가 모은 돈 합쳐 아빠에게 드리고 전세로 들어갔죠. 애초에 아빠의 계획은 제 명의로 그냥 집을 주시는 거였는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하는 것처럼 애 낳으면 그때 주시라고 그전까지는 전세 형식으로 살겠다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다 합쳐서 6천만 원으로 결혼한 거예요. 제 돈은 제외하고라도 6천만 원으로 사실상 9억대 아파트에 전세로 살게 되는 거였는데
너무 감동한 남편은 아빠에게 몇 번이고 찾아가 감사하다 인사를 했을 만큼 기뻐했죠. 물론 저한테도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되는 걸로 보답하겠다 약속해서 그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죽겠는 겁니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7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지런한 남편은 집에 와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며 산업기능사인가 뭔가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고요. 물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저와 시간을 보내는 데에도 소홀했다면 말렸겠지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도 저와의 시간에도 충실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쯤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데 전주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그제야 주섬주섬 책들을 꺼내 공부를 하죠. 원래 제가 누우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라 침대에 눕자마자 자버려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이 저보다 먼저 자는 거 못 봤고요. 이따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면 새벽 1시까지도 혼자 공부를 하는 남편을 본 적도 많죠. 하지만 그렇게 부지런한 남편의 월급은 오를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일거리가 들쭉날쭉하는 편이라 어쩔 땐 주 4일 근무를 할 때도 있고 또 일이 많이 밀리면 야근에 일요일까지 출근을 시키는데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빠와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 아빠 회사가 꽤 탄탄하고 동종업계에서 상위권에 들 만큼 누구나 다니고 싶은 곳이거든요. 저라고 왜 남편을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남편은 달랑 학교 졸업장에에는 별다른 스펙 쌓아놓은 게 없습니다. 경력도 한참 부족하고요. 그래도 딸이니까 무리하게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든 자리 하나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싫었어요. 괜히 아빠에게 부담 주는 것도 싫었고 또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비록 제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자지만 저 역시도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 잘 알거든요. 괜히 사위라고 낙하산식으로 꽂아줬다가 회사 내에서 말이 돌건 불보듯 뻔했고 더 나아가 남편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면 아빠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구설수에 오르는 건 기본이고 괜히 공정성 문제까지 커질 수 있을까봐 웬만하면 우리 부부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사랑이란 게 뭔지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질수록 아빠 회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국 아빠 회사에 남편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안 그래도 진작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기다렸고 이서방만 좋다고 하면 쉬운 일부터 할 수 있게 아빠가 도와주마라고요. 순간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또 동시에 죄송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더니 아빠가 저를 안아주시며 울긴 왜 울어 속상해? 아니 처음부터 잘 풀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나중에 풀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아빤 우리 이서방 믿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동안 힘들 테니 옆에서 응원이나 많이 해주거라. 그리고 힘들 때 기대라고 부모가 있는 거야 알겠지? 하시면서 저 기죽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아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제 우려와는 달리 남편은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확실히 일머리도 있고 더욱이 낙하산이라 일을 못할 거라는 주위의 편견을 깨고 싶다는 남편은 회사에서 못다한 일은 집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게는 몇 달만 자기 없다고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회사 서류들을 끼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용어나 문서 작성을 배우고 또 배우니 입사한 지 불과 2달도 안 돼서 회사 내에서 일 잘한다는 평판까지 돌게 되었죠. 아빠도 제게 남편 칭찬을 얼마나 하시던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안 그래도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 난 이제 손주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참 그렇다고 부담 주려는 건 아니다 아가야. 실제로 저희는 그동안 아이를 일부러 미뤄왔거든요. 부모가 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나 애나 둘 다 고생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남편도 자리를 잡았으니 슬슬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결심했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일만 남았다 믿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집 갔던 신우의 이혼 소식이었죠. 뭐 들어보니 무조건 신우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애 둘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만 말해보자면 집안일부터 육아까지 전부 신우 남편한테 떠넘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결국 바람까지 피웠대요. 그러다 현장에서 딱 걸리는 바람에 애들 다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더군요. 거기다 아이 한 명당 양육비 30만 원씩 주라는 판결까지 나는 바람에 매달 최소 60만 원의 양육비까지 떠안게 된 신우 소식에 시어머니나 남편 모두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유야 뭐가 되었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신우가 아이들까지 뺏기고 이혼당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이혼하고 신우는 시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얼굴 보러 한번 들렀거든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신우가 한다는 말이 "언니 잘 지냈어요? 근데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요?" 라고 하길래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제가 되물었어요. "네? 무슨 출근이요?" 그러자 자기도 이미 다 들었다고. 아빠 회사에 남편을 취직시켜 준 것처럼 자기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살 쪼개면서 자기는 언제라도 출근 가능하다고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를 아빠에게 꺼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겨우 바람이나 피다 이혼당한 주제에 한없이 해맑은 얼굴로 저런 요구를 하는 신우를 보며 한심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더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곤란해할 때면 남편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예요. 마치 저보고 선택을 하라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일단 아빠에게 말은 해보겠는데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조차 건성으로 흘려듣고는 출근할 때 뭐 입을까 새 옷을 사야 하나 설레발을 치는 신우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일단 말은 해놨으니 별 기대 안 하고 아빠에게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본사 사무직은 아예 택도 없고 그나마 물류창고의 현장직은 충분하니 언제든 원하면 자리를 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기쁜 마음에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넣었죠. 그런데 이 망할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현장에서 힘든 일하는 체질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사무직인데 자기는 왜 현장직이냐며 저한테 되려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남편도 스펙이 별로지만 신우는 스펙 자체가 없어요. 대학교를 중퇴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아빠 회사라고 해도 최소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사무직 타령을 하는 걸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하기 싫으면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곧이어 남편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곳에 신우가 다 꼰지른 거죠. 처음에 남편 목소리를 들었을 땐 자기 동생이 너무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대박이었죠. 왜 힘든 일 겪은 애한테 좋게 말해도 될 걸 그렇게 심하게 했냐며 저를 타박하네요. 믿을 수가 없더군요. 진짜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니까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에 씌인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본색을 숨기고 살았던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죠. 당신도 알지 않냐? 당신 동생이 아빠 회사에 무슨 수로 사무직으로 들어가겠냐? 그나마 물류창고 쪽에 자리를 내준다고 해서 거기라도 다니라고 했더니 자긴 현장직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여기 어디가 심했다는 거냐라고 하며 저도 성질을 냈고 남편은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전화를 그냥 끊대요.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찾아오나 싶어 그냥 미안하다 하고 숙이고 들어갈까라는 생각까지 했네요. 하지만 그러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 겁니다. 누구 말대로 남자 하나에 미쳐서 자진해서 호구 노릇하는 거잖아요. 애지중지 딸 하나 키워놨는데 지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제가 아빠라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전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심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어떻게 동생 말만 듣고 나한테 화를 낼 수가 있냐 했어요. 지금까지 베풀면 베풀었지. 당신이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게 있다고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냐. 당장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저는 신우 일자리 구해주는 문제로 우리가 왜 싸워야 하냐.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와 제가 인정머리가 없답니다.
자기 동생 자식 뺏기고 쫓겨난 거 모르냐고 양육비까지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부탁을 한 건데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냐 난리를 치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마지막인 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네요. 자식 뺏기고 양육비를 주게 된 이유는 왜 빼먹고 말하냐고 착한 자기 남편 몰래 바람 피우다 딱 걸려서 그래서 적골 난 걸 불쌍하긴 개뿔. 전부 자기 업보 아니냐. 거기다 열심히 살아볼 각오면 사무직 현장직 가리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딱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린 게 눈에 보인다며 울분을 토하는 그때 분에 못 이긴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 역시 지지 않고 바로 맞받아쳤죠.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해서 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네요. 일주일 안으로 짐 챙겨가라 문자 보냈는데 무슨 연휴인지 며칠이 지나도 안 오길래 다 갖다 버렸어요. 제가 원래 좋아할 때는 다 퍼주지만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바로 뒤돌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혼 서류 접수하고 조정 기간 전부 채울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이혼하고 현재는 바닷가 근처에 카페 하나 인수해서 새 출발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겨우 돼가네요. 남편과 헤어져서 아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요. 단지 그동안 그 인간한테 들어간 돈 시간 그리고 제 마음이 아까울 뿐이죠. 아직 30대 초반이니 아주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다시 제대로 살아보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